자, 요 장표랑 이 뒷 장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은 뭐 안 들어도 관계는 없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 캐패시턴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익스트린직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조금 더 집어넣은 자료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 배터리 하는데 저 수도 캐패시터 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소재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조차도 이와 같이 이거 제가 교신 저자로 해서 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던 논문 자랑 좀 하려고 뭐 관련돼서 넣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도 보면 제가 이제 스피넬 구조를 갖는 이와 같은 리튬 아이온 전지용 음극 소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본 나노 튜브의 표면에다가 이와 같이 폴리도파민 코팅을 해서 이러한 소재를 쪼르륵 배열을 시켜서 이와 같은 나노 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 표면에 이와 같이 소재가 있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은 배터리로 썼지만 이제 되게 고출력의 배터리 소재로 썼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해서, 일단 제목 자체는 배터리로 분류를 해서 논문을 낸 거고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뤘었던 게 이와 같은 소재가 수도 카패시턴스를 나타냅니다 라는 것도 많은 포션을 할애를 해서 이 부분을 논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케이스 스터디로만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노 파티클들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돼 있으니 슈도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행동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전 주장을 한 거죠. 배터리 소재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학 요즘 특론들 들으실 텐데, 그래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CV 커브를 여러 가지 주사 속도에서 얻어냈고요. 걔네들을 통해서 얻은 값을 가지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커런트하고 그 CV 측정을 하면 보통 스캔 레이트라 그래서 주사 속도라 그러죠. 초당 몇 미리볼트로 전압을 변화를 주면서 그거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보는 CV 테스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얻어내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 취해가지고 로그 취해가지고 이와 같은 기울기 값을 구해봤어요. 기울기 값 구하니까 로그 취하니까 B가 이제 로그 이 V 값 앞에 개수로 붙을 테니까 이게 기울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그 기울기 값이 0.9라는 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부터 보통 얘기할 때 이 B 값이 1에 가까우면 수도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비헤이버를 나타내고, 그 값이 기울기가 0.5에 가까우면 디퓨전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언급했던 리튬 이온 전지의 메인 반응에 속하는 인터컬레이션, 결정 구조 내로 리튬이 삽입됐다가 빠져나오는 디퓨전에 의한 거가 지배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해보니까 어떤 이런 소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구해보니까 B값이 1에 가까운 0.9 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소재가 수도 카패시턴스의 특성을 좀 나타내는 거를 좀 우리가 개발했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또한 이게 폴리도파밍 통해서 코팅을 잘 해주니까 그 값도 수도 캐패시턴스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전혀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이 배터리와 익스트린직 수도 캐패시턴스는 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배터리를 되게 빠르게 충방전하는 개념은 결국은 익스트린직 수도 캐패시턴스 특성을 뭐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전에 앞장에서 구했던 그 CV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몇 개의 포인트들, 볼티지에 대한 전류값 포인트들 몇 개를 찍어서 이와 같이 플라팅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볼티지의 루트 개념으로 변하는 게 디퓨전에 관련된 거고, 이 주사 속도 볼트 퍼 세크 걔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변하는 거가 수도 캐패시턴스의 특성을 나타내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이게 제랑 같이 연구한 팀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나타냈던 용량들의 되게 많은 부분이 커패시턴스 특성을 나타내는 거였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배터리하고 익스트린직 수도 캐패시탄스하고는 조금 연관이 많이 되거나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보는 관점으로 수도 캐패시탄스에 의한 특성을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용량 관계나 소재의 열화를 중심으로 배터리 특성을 보는 논문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연구를 하시다 보면 관련된 연구를 만약에 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했던 건 유니폼하게 나노 파티클 넣었어. 나노 파티클 아까부터 저희가 언급해 왔지만 이게 수도 캐패시턴스를 나타낼 수 있는 애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니폼하게 해준 것들이 전해질과 반응도 잘 하면서 커패시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커런트를 나타내 줬어. 뭐라고 이렇게 했던 그 예를 하나 케이스 스터디로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EDLC라는 커패시터하고 수도 캐패시터하고 배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서머리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양 끝단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무조건 100% 물리적인 아이온의 흡착, 탈착을 이용하는 EDLC,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주로 했었고 배터리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결정 구조 내로 리튬 아이온들이 삽입됐다가 빠져나가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런 커패시터의 그런 특성들에 비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천천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넣어야 많이 들어가고 디퓨전도 잘 됐다가 빠져나올 거고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 이렇게 한 100가구 살 수 있는데 천천히 100가구 다 들어갔다가 다 나온다는 개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용량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용량은 이제 뭐 보통 그죠? 캐패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축전 용량인 커패시턴스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런 커패시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높은 커패시턴스를 나타낼 수 있어.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나오니까. 다만 느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은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인터컬레이션 수도 캐패시터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도 보여드렸던 그거 결국은 똑같은 소재의 결정 구조를 갖는 애인데 조금 넣다 조금 빼고 아주 조그만 구간에서만 조금 넣다 조금 빼고 이렇게 하는 걸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보통 수도 캐패시터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상으로 캐패시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정확히 이건 정말 인트린직한 커패시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EDLC처럼 흡착만을 나타내 이걸 얘기하죠. 또한 진짜로 인터컬레이션이 나타나는 배터리 반응 쪽이 아니라 이건 이제 루세늄 옥사이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하이드로서 결정수가 있어서 프로톤이 걔하고 결합을 했다가 표면에서 결합했다가 떨어지는 반응을 이용해 이게 원래 인트린직한 수도 캐패시터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분류를 할 때 그죠? 이쪽 영역은 솔직히 배터리와 뭐 어플리케이션 차이가 있지 메커니즘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수도 캐패시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배터리하고 같은 쪽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캐패시터라는 이번 토픽에서 배웠던 건 실은 여기까지를 이렇게 배운 거였죠. 다만 요 얘기가 실은 배터리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이야 라는 얘기를 여기다 덧붙여 놓은 것 뿐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먼저 배우는 바람에 이제 뒤에 가서 배터리를 배울 텐데 그때들 다시 한 번씩 떠올리면서 음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잘 몰랐지만 결국은 이게 배터리의 메커니즘 그대로 가져오는 거다 까지를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캐패시터에서만 나오는 흡착의 개념과 서피스 리액션 반응 그죠? 그리고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표면에서만 해 물리적인 흡착 화학적인 흡착이야 그게 캐패시터의 메인
메커니즘이다. 요것도 꼭 더불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커패시터랑 배터리랑 이렇게 충방전을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프로파일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패시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커패시턴스는 그죠? 전하량 나누기 전압으로 커패시턴스 값이 일정한 거야 라고 나왔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했던 반응 자체, 이 난페라데이칸 반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페라데이칸 반응들은 실제로는 이 전압의 변화량에 따라서 전압이 조금 변할 때 전하가 더 들어가고 말고 하는 그게 주 반응이야. 이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반응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전류를 주었다고 할 때, 컨스탄트한 커런트를 주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시간당 똑같이 커런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커런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시간 텀이라고 여긴 썼지만 이거는 커런트 텀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커런트를 주면 포텐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하죠. 그래서 보통 리서치 페이퍼에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캐피시터 부분을 살펴보면 시간을 주면, 그래서 우리가 커런트를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주면 전압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주면 내려가고, 이게 뭐 충전 방전의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커런트와 볼티지의 관계가 리니어하다. 그게 바로 커패시턴스를 뜻해가 캐패시터의 특징일 거고요. 배터리는 반대로 그렇지 않고 계속 주면 볼티지 커런트가 쭉 줄 때 같은 볼티지에서 포텐셜이 조금씩 변할 때마다 전하량이 쭉쭉 늘어나는 이와 같은 용량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의 중간 형태가 당연히 수도 캐패시터니까 딱 봐도 이것과 이것의 중간 형태인 슬롭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얘기도 요 얘기죠. 그래서 원래 포텐셜하고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을 해보면 더블 레이어 EDLC만 있었다면 그냥 찍 나와야 돼요. 포텐셜의 변화에 대해서 캐패시터의 변화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일정한 값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는 포인트, 이게 지금 요 얘기랑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배터리 특성이 나타나거나 수도 캐패시턴스 특성이 나타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텐셜 변화에 따라서 커런트 변화가 확 늘어나는, 다시 말해서 포텐셜이 조금 변했을 때 커런트가 변화량이 나타나는, 그죠? 이게 DQ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요런 프로파일을 갖게 되면 이건 우리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나타나면, 그죠? 요런 난페라데이칸 반응을 나타내니까 이와 같이 큰 사각형의 렉탱글을 나타내는 게 이제 커패시터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쓱 보거나 리서치 페이퍼를 봤을 때 프로파일 개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쪽은 이제 배터리 쪽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커패시터는 이와 같이 커런트 주면 전압 올라갔다가 커런트 내치면 전압이 쭉 떨어지고 쭉쭉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요거는 좀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요 뒷장에 잠깐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일단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난페라데이칸 반응이야. 커패시턴스는 그냥 전하량 나누기 그러니까 전압과 전하량의 값의 상수 개념으로 커패시턴스는 결정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리니어한 일정한 값을 갖는 캐패시터가 나와. 얘네들은 그렇지 캐패시터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포텐셜하고 커런트하고 그렸을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나서 이게 결국 뭐예요? 포텐셜이 바뀌어도, 그죠? 그래서 포텐셜 준 것만큼 커런트가 캐패시턴스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거에 따라서 커런트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그림 두 개는 기억을 하시고 중간 형태가 수도 캐패시터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캐패시터는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이제는 점점 그 배터리 쪽에서 고출력 특성을
고속도로를 하고, 실은 전기 자동차가 물론 전기 자동차가 지금 현재 이슈로는 용량 자체가 큰 거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제조 기술을 통해서 많이들 극복을 먼저 하고 있어서 지금 실은 배터리 많이 실으면 되는 거죠. 서울 부산 왕복해야 돼 이렇게 가고 있고, 고출력 특성은 어디에 중요한 거 하니 급속 충전이 요즘은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 주유소 가서 한 5분 정도면 기름 넣는데 그 정도로 충전돼야 되잖아. 급속 충전의 개념도 배터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로 가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래부터 급속도로 확 전기를 썼다가 짧게 쓰지만 그런 애들이 원래는 커패시터의 사용처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그런 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UPS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요? 이게 정전되고 했을 때 컴퓨터 같은 거 다운되지 말라고 이렇게 따로 백업으로 놔둬놓고 쓰는 이런 저장 장치.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을 버텨야 되는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전류를 주는 일이 필요할 때 우리가 컴패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도 우리가 2차 전지가 저장을 하긴 할 텐데, 강렬하게 태양빛이 확 들어오는 낮에는 배터리가 느려가지고 다 못 받아줄 수 있으니 거기에 커패시터를 일부 채용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 주거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급속한 출력, 빠른 충방전이 커패시터의 적용 에어리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와 같이 중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갑자기 확 드는 게 필요하지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삽으로 뭘 푸거나 뭘 올릴 때 리프트 같은 것들은 짧은 시간에 큰 파워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커패시터가 쓰인다 라는 거고,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이 부분 나오니까 기차는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러한 작은 소형에서는 백업으로 쓰는, 요럴 때 전원으로 커패시터가 일부 채용되기도 하고, 크게 봤을 때는 UPS라고 해서 정전 때 대비하는 백업용 전원용으로 쓰이는데 커패시터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배터리하고 커패시터의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가 서로 딱 갈리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서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도 현재 트렌드다 라는 것도 하나 더 언급하도록 하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커패시터의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예로 기차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걸 할게요. 자, 이 기차라고 하는 거, 지하철이든 기차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열심히 전기를 주든 석유를 주든 열심히 전기를 통해서 열심히 가열차게 달리다가 정거장이 나오면 갑자기 서야 되는 게 가장 문제점이죠. 그래서 준 에너지들이 다 제동하는데 다시 다 소모가 돼서 효율상으로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회생제동이라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차에도 그런 거 요즘 개념 많이 탑재돼 있죠. 그죠? HEV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를 마찰로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는 그 모터나 요거를 에너지 저장으로 변환시켜서 저장시키면서 이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 이런 개념처럼, 혹은 공회전하고 있을 때 저장하듯이처럼, 이것도 기차가 열심히 시속 몇백 킬로로 달리다가 서야 되잖아요. 그걸 제동을 통해서 마찰 통해서 끽 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 돌아가는 에너지를 돌려서 커패시터에 충전하는 데 써버리는 걸로 하겠다. 그 에너지를 다시 섰다가 달릴 때 쓰는 걸로 하겠다 해서 이와 같이 제동을 할 때에 그때 제동하는 데 쓰는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그 에너지 다시 쓰겠다. 자, 이런 개념이 이제 회생제동이 될 거예요. 또한 정거장에 잠깐 정차했을 때, 얼마 정차 안 하죠. 그때 또 빨리 전기를 충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션마다 또 커패시터들이 대용량으로 달려 있어서 잠깐 정차했을 때 전기를 충전을 해줘. 그럼 이런, 그죠? 전기를 계속적으로 주는 이런 선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셀프 컨섬션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컨셉으로 회생제동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그 철도 업계에서는 요거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들이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뭐 효율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렇게 큰 마진이 남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점차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화석 에너지 쓰면 안 되고 전기잖아요. 이 전기 다 화력 발전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손실된 로스 없이 다시 저장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회생제동의 형태로 이런 철도나 기차 시스템에 컴페스타가 적용되려는 것들이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실증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완전히 상용화돼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